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현 서울시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YTN에서는 두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은 어제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정몽준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후보 확정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확정이 되셨는데 네.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차이 난다고 예상 못했고요. 예. 네. 우리 김항식 후보님, 이혜훈 후보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예. 우리 서울 시민과 당원들이 보실 때 예. 제가 본선에 나가는 것이 더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예. 그렇게 저를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경선 결과를 잠깐 네. 정리를 해드리죠. 김항식 전 총리와 격차가 3배 이상 났습니다. 어제 정몽준 의원님 3,198표를 얻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확정이 되면서 이제 수락 연설을 하셨는데요. 어제 그 수락 연설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락 연설 내용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그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오늘 뭐 조간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 지금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기 아이고, 전에 또 또 눈물을 눈물부터 흘리시네요. 흘리시는데 철없는 막내 아들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나 봐요.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미리 연설문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죠?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또 제가 면전에서 질문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아드님이 저 그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아드님과 직접 아드님 본인의 입장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넷째 중에 막내고요. 예. 셋째하고 10년 차이가 나는 이제 늦둥이인데 네. 예.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자란 셈이고요. 예. 저희 부모가 아이하고 좀 충분한 대화도 못해서 예. 네. 그래서 하여간에 너 그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죠. 예. 네. 뭐.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바깥 생활 한다고 아이하고 대화를 잘 못하고 네. 아이가 또 이게 신문, 텔레비전 뉴스도 잘 안 보고 친구들끼리 그 무슨 인터넷은 열심히 네, 해요. SNS 통해서. 그래서 본인 얘기는 자기도 추모 이런 글은 많이 썼대요. 근데 그때 그 글은 좀 하여간에 아주 잘못된 글을 또 쓴 거죠. 예. 네. 좀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아버지의 심적으로 또 아들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구하셨고 또 경선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어떠셨어요? 그 아들 문제로요. 네, 여러 뭐 후보들과 또 경쟁을 하면서 네, 뭐 경선은 네, 쉽게 하면 또 경선의 의미는 없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하면서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요. 예. 뭐 역시 무슨 그 뭐 네거티브인가 이런 게 뭐 하고요. 물론 저도 책임이 크죠. 그러면서 네. 좀 그렇게 좀 그런 예. 게 있었죠. 이 자리에 좀 알겠습니다. 울고 가는 자리인가 봐요. 전에 김학식 전 국무총리 네. 오셨을 때도 눈물을 아, 흘리고 그러셨군요. 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이제 그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놀라운 안에서 아드님이 그 발언 이후에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뭐 반성을 하죠. 반성하고 자성하고 지금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그 본인 사건 좀- 이후에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 드렸는데요. 네. 김항식 그 총리가 막판에 이제 친박 얘기를 하면서 선거 전에 논란. 좀 박신 논란이 많이 갔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가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일 좀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
저희 우리나라는 이 정당 구조가요. 예. 그 전에는 지구당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또 당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당협. 거기 이제 위원장 분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힘으로서 강제할 영향력은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글쎄 뭐 그런 면에서 어렵죠. 저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예. 네.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시장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재벌대 서빙구도로 부각시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7번 했고요. 네. 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한 것도 한 2번. 두 번 정도 되죠. 네. 이번이 이제 10번째 선거예요. 근데 매 선거 때마다 상대편이 그런 공격을 그때마다 부각- 했었어요. 네, 최근에 좋습니다. 19대 선거 때는 상대편 후보도 현대자동차 사장 하시던 분이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분도 재산이 많은 분인데 저를 갖다가 99.99 대 0.01의 대결이래요. 아하, 네. 예. 그래서 저분이 좀 세게 나오는구나 그랬는데 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이런 선출직 선거에 나오지 말라.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그건 좋은 생각 아니고요.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공동대표가 안철수 의원이신데요. 그분도 기업인으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예. 뭐 표현하자면 뭐 부자고 재벌이죠. 큰 재산이 있는 분 아닌가요? 예. 네. 그러면 그쪽의 대표가 큰 재산이 있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편이면 괜찮고 상대 편이면 욕한다. 이거는 아주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제 본선에서 맞붙을 텐데요. 평소에 박 시장님과는 잘 이렇게 아시는 알고 뭐 지내시죠? 안다면 아는 편이죠. 아. 한 10여 년 전에 예. 박 시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북한산 등산 데이트도 했고요. 예. 네. 인사동 내려가서 뭐 막걸리도 한잔 했고 아, 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한번 데이트를 하실 생각이 네, 좀 시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데이트가 됐으면 합니다. 예. 네. 인간적인 면에서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후보, 내 상대 후보라 경쟁자가 아니라. 하기 전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간적인 면은 참 아는 건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시 그분의 이제 공식적인 경력은 무슨 아름다운 재단 예. 또 참여연대 뭐 그런 단체들은 성공을 거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그 걱정입니다. 아. 이분은 가령 뭐든지 안 한다는 것에 비중을 둬요. 예. 되도록이면 안 하겠다. 저는 가능하면 하겠다는 쪽이고요. 제가 다녀보면 시민들은 전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또 용산 사업 이런 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뭐 안 하도록 해주겠다, 되도록 안 하겠다 이런 식인데요. 네. 저하고는 좀 시각이 다르구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어제 수락연설에서 박원순 시장의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 이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일단 수락연설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많은 책임을 묻고 있고 또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시장직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의 네. 많은 책임과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서 특히 서울 시민들이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많은 역할, 많은 책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역할에서. 예. 저희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예. 네. 뭐 청와대하고 행정부를 좀 도와주는 역할. 그렇지만 저희는 크게 보면 국회거든요. 저희는 국회의원이고. 예.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는 기능. 예. 이 네. 두 가지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요. 뭐 두 가지 다
충실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조용한 선거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돈 없는 네, 선거, 네. 뭐 네거티브 하지 말자, 세과시하지 말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조용한 선거, 돈 안 쓰는 선거는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네. 예.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런 거는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제 지금부터 네거티브 한다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항상 안 한다 그러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요. 네. 3년 전에 나경원 후보, 박원순 후보 선거하실 때 예. 서울시장. 나경원, 네,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가 무슨 1억 원 피부과 다닌다는 뭐 이런 예. 소문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네. 그 덕을 제일 많이 보신 분이 박원순 후보였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미안하다, 사과의 말씀은 먼저 있은 다음에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박원순 그 시장이 국회를 직접 찾아와서 네.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듣고 네, 또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부터 과거와 결별한 그런 새로운 선거를 하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유세 차량 없애고 또 사람 동원해서 세과시하는 이런 선거운동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네. 여든 야든 공동의 공약을 먼저 발표하자 이런 제안을 박원순 시장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의 공약을 하자. 그거는 뭐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 그 뭐 그 자체는 좋아요. 예. 네. 근데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뭐든지 안 하자는 분인데 예.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좀 일을 하자는 쪽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일을 안 하자는 분하고 공약 같이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되신 다음에 예. 서울시 안전 관련 예산이 전임 오세훈 시장 때에 비해서 1,000억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제가 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나는 날 저희 당의 정책 토론회가 있어서 그때 마침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 때보다 무려 1,000억이나 줄여 놓으신 분이 이제 와서 같이 하자. 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뭐 정몽준 의원, 칠선 의원이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간략한 프로필로 서울시장 후보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몽준 의원 13대부터 19대 의원, 칠선 의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부회장 지내셨고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활약하셨고 현재 새누리당 또 과거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서시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계속 저희들이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조금 이제 좀 쉬어가시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월드컵도 이제 개최하고 한 달여 앞두고 하는데요. 있는데. 앞두고 있는데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갑작스럽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16강, 8강 갈 수 있을까요? 8강이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8강 목표는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예.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서도 훌륭했을 뿐 아니고 하나의 사령탑으로서. 뭐랄까요 인간으로서 네.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93년 11월에 94년 미국 월드컵 가는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하는데 예. 홍명보가 그때 선수였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그때 월드컵 가려면 북한하고 마지막 경기하는데 무조건 2골 차이 이상으로 이겼어야 됐어요. 예. 근데 전반전 끝나고서 0대 0이었거든요. 예. 근데 하프타임 때 우리 홍명보 당시 선수가 네. 그 당시 감독으로부터 그냥 앉아있다가 어. 구두발로 얼굴이 걷어채어서 예. 얼굴이 절반이 날아갔어요. 피가 철철 나고. 어이구. 그런 상황에서 후반전을 뛰어서 3골을 넣어서 3대 0이 돼서 우리가 미국 월드컵에 진출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참을성이 있어요. 예. 그때 그냥 눈에 불이 났을 텐데 그리고 대학도 졸업한 나이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홍 감독이
요번에 선수로도 훌륭하고 인품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예. 네. 좋은 성적 내겠구나 저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목표치. 예. 네, 뭐 8강 목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는 이제 건강 관리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 질문은 대신 이걸로 가름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요. 앞서 재산 얘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중공업 주식 2조 원 백지 시탁 문제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셨으니까 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저희 주식 재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심려있게 졌다면 네. 그것도 아주 송구스러운 일인데요. 예. 제 재산은 지금 요즘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해서 많이 내려갔고요. 올라갈 때는 또 지금보다도 몇 배 올라간 적도 있고 예. 내려갔을 때는 한 1,0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용산 재개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용산 재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그 경선 과정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후보로서 또 뭐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용산 재개발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사업은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그러는 아주 큰 사업인데요. 뭐 이런 큰 사업이 이 정도의 우여곡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꼭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건 유감입니다. 제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했더니 박 시장 말씀이 철지난 레코드를 트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되겠나? 아. 코레일이 용 빼는 재주 있나? 예. 말씀은 재미있는데 제가 보면 꼭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요. 예. 용산 사업의 투자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사업 주체와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좌초했거든요. 예. 네. 사업 주체 방법 잘 정비해서 하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용산 재개발. 추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공약에 당연히 포함시켰고요.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